상하이 니켈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4일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물 니켈 가격은 전날 대비 3% 증가한 톤당 17만 5,740위안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5월 톤당 17만 710위안을 기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엔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급 제한 조치와 중국 스테인리스 스틸 부문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자국 내 불법 채굴 행위 조사를 위해 일부 니켈 광산의 조업을 중단하는 한편 니켈 생산 쿼터 신규 발급도 연기한 상황이죠. 이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급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최근 니켈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니켈이 원료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량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전년 대비 33.5% 증가했죠. 전통적으로 하반기 니켈 수요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요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도 니켈 수요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재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스테인리스 스틸 계약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최근 달러가 강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니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달러 가치와 반비례 관계를 보였던 원자재 가격이 기존 공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한양대 이정환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핵심 광물과 같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기존에 중요하지 않았던 어떤 원자재의 가격들이 굉장히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이런 것과 달리 2차 전지 시대가 특히 도래하면서 리튬,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 나온 니켈 같은 가격들이 굉장히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급망 관리 역시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기사에 나온 니켈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하이니켈 전지, 양극재에 있어서 니켈의 함량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전지 같은 경우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데, 이러한 하이니켈 전지를 만드는데 니켈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2차 전지 생산에 혹은 생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느냐라고 말씀드리다 그러면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공급의 감소, 오펙 플러스, 오펙 3 플러스라든지 오펙 플러스 등에서 공급망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이란 것이 광산도 있어야 되고, 광산에서 나온 것을 재련해서 공급하는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광산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이런 것을 재련하는 공장 역시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빠른 공급에 제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안 는다기보다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는다라는 사실을 일단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친환경 기술의 어떤 이런 공급망의 적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핵심 광물 재련 사업들은 굉장히 오염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튬 같은 것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녹색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최근에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 기술을 공급망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장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리는 양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 광산 개발이라든지 재련 공장 건설 같은 이런 프로세스에서 어떤 비춰지는 점,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을 빨리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적 제약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용어가 자원동맹이죠. 일본, 유럽, 호주, 미국 등이 서로 우호적인 나라끼리 모여서 자원동맹을 맺고, 그리고 핵심 자원 공급망 관리에 열심이다라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은 어떻게 보자면 공급망 내에서 강국이기도 하고 전세계 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강국이고요. 이런 나라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말하는 자원동맹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오히려 광물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런데 편입하기가 쉽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력이 좀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자원동맹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결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 중국과의 어떤 밀접성, 한미일 관계 재편, 그리고 한미일 관계 재편 속에 나오는 브랜드 쇼어링, 그러니까 결국 친구끼리 다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결부되면서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국제협력, 그리고 자원 외교, 자원 동맹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핵심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보다 혹은 독일보다 훨씬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 자원 동맹을 넘어서 자원 안보에 대한 관리까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